예, 4.19 재보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겨우 4곳에서 선거가 치러지지만 양당이 한치 양보 없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파문에 대한 입장 표명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서 했는데요. 우선은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 유감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정치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 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보궐선거가 내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보궐선거 끝나고 메시지를 발표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예민한 지금 시기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어떤 말을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시점에 있어 그것을 저는 안 하려고 봤는데 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지 어느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저는 한 것을 갖고 그리고 최근에 야당에서 물타기나 또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 검찰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 기회에 과거의 부패 스캔들을 털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그것은 선거와 상관없이 아주 빨리 할수록 좋다는 그런 오늘 취지로 발표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워딩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김만흠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몸이 불편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홍보수석이 대독했는데 몸 어느 정도 불편하냐고 제가 대변인한테 물어봤더니요. 대변인도 출장 갔다 와서 일을 뺐다고 하대 힘들어서 그랬는데 좀 출장 기간이 좀 길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픈 거 참고 있다가 귀국해서 바로 본인도 발치했다는 얘기를 하던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오늘 초점 두 가지인데요. 최근 상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사과의 수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는데 그거는 지금 당연히 야당은 지금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죠. 야당은 평가가 그렇다 전 치더라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문했던 수준에도 부합했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거기에도 부합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문했던 것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진솔한 뭔가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유감이라고 표명했던 심려를 끼쳐드려서 유감이라고 했던 것도 최근 그 성완종 리스트 파문 자체라기보다는 그 맥락이 이거였죠. 총리 지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사의를 수용했다.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유감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최근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하고는 좀 관련이 조금 먼 쪽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특별사면 2007년 말 2008년 1월로 이제 나와 있는 두 번째 특별사면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8년 전에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진상 규명할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논란의 여지를 좀 남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침 뭐가 떠오르냐면은 2년 전에 댓글 논란이 있다가 갑자기 NLL 대화록 공방으로 확산됐던 것처럼 혹시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 발표에 대해서 일정하게 대통령께서 몸이 불편하니까 홍보수석이 대독했던 것 자체는 의미를 두지만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충족되지 못하고 또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예를 들어서 특사를 거론했을 때는 문재인 차기 대선 후보라든가 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성완종 사건을 쫙 펼쳐보면 특사와 지금과 맥락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8인방이죠. 메모에 등장한 8인방을 조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어차피 특사까지는 가서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을 밝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완구 총리의 사의가 이제 사표가 수리가 됐고요. 어제 이임식 이후에 이완구 총리가 정부 청사를 떠나면서 상당히 좀 울음을 좀 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그 모습을 한번 좀 볼까요?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오늘은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합니다.
자, 그 이임사를 하고 네. 이제 총리실 직원들과 이제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화면을 잠깐 또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마음고생 때문인가 애초에 좀 자리를 국정에 이제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라고 했던 결연한 모습과는 조금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물과 관련해서 정치인들의 눈물의 정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눈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진정성의 표현이고 자신의 감정의 표현이고 감정이 우러나지 않으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어제 그 총리의 눈물은 뭐 자신의 뭐 과오라든가 아니면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차하는 진정성의 눈물이었고 이것이 부차적으로 가면 정치적인 효과가 상당히 가고 그래서 노무현의 눈물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어떤 정치의 어떤 통치술이라든가 프로파간다 이런 걸 홍보 전술에 보면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거에 호소하는 것은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눈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진정성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임사 중에서 여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주목하게 만들었죠. 예. 여백을 남기고 떠난다라고 했는데 눈물을 밖으로 흘리지 않았지만 사진 보니까 눈에 눈물이 맺혔죠. 그래서 이완구 이제 전 총리가 됐는데 처음에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아들을 신체 검사 관련 재검증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다음에 통과되고 나서 대통령한테 임명받고 나서 국회에 와가지고 우영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하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번에 또 가면서 사실상 눈물 흘렸죠. 누가 이런 것을 빗대서 얘기하던데요. 뭐냐면은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본 마지막 절 인용하면서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더라라고 했는데 올 때는 정말 폭풍을 일으키면서 왔는데 지금 마지막 사라지는 게 지금 안타깝게 좀 눈물을 글썽이면서 갔습니다. 뭐 국정 2인자 자리에만큼 다음 인선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을 넉넉히 있을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호남 총리론, 충청 총리론 뭐 여러 가지 설도 나오고 다음 총리의 덕목은 또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6번째가 되나요?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황우여 장관,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심대평 지방자치위원장 여러분이 거론이 되는데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요. 뭐 백가쟁명이라고 하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조무재 전 대법관도 딸깍발이 판사로 거명이 되고 있고 저는 이번 이완구 총리의 사태, 갑작스러운 사태가 충청권에 상당히 큰 충격을 저는 안겨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권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동의, 지금 중간지대로 보는 것이 충청권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도 지금 충청 총리를 그동안 쭉 요구를 해왔고 물론 김무성 대표가 호남에 가서 호남 총리도 거명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저는 다음에는 정치인 총리 아니면 충청 총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뭐 지역성 가지고 호남 총리, 충청 총리 자체는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동안에 비판받아왔던 특정 지역의 영남에 너무 편중된 이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보고요. 이상적으로 보자면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뭔가 아우를 수 있는 거국 내각을 이끌 수 있는 총리 스타일을 원하지만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조금 전에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예시했던 여러분들은 상당수가 지금 현재 이미 내각에 들어와 있거나 정치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내 총리로 만약에 발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야 될 겁니다. 왜 그렇죠? 이번에 이완구 총리가 가기 전까지 이완구 총리 포함해서 6분이 지금 현역 의원이었고 남아있는 사람이 5사람인데요. 이제 금방 지금 한 달 지나고 나면은 얼마 안 있어서 내년 총선을 향한 이 길로 가는데 또 현역 국회의원이 그대로 자리를 보존한 채 총리는 오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정치인, 현역 정치인, 국회의원 중에서 의원 중에서 온다고 하면은 아마 자리를 그만두고 와야 될 거다. 그렇게 보고요. 상대적으로 저는 오히려 정치적인 좀 성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 오면은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을 덜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총리의 사퇴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가 아무래도 내일 있을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판세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몇 대 몇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뭐 꼭 짚지는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최초에는 새누리당이 상당히 우세했었지만 중간에 돌발적으로 성완종
회장 사태가 터지면서 야당이 반짝 추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중간에 특사 게이트는 아니고 특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는 성완종 사태는 제로섬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최초의 구도가 그대로 가되 특히 야당의 지금 박빙으로 지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리 후보가 출마하고 광주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이 우세하고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당히 고전을 해서 저는 잘못하면 새누리당이 3석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석도 못 얻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무소속이 1석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김만흠 원장님은요? 이번에 재보궐선거는 단순한 여야 경쟁 구도가 아니라 또 야권 내부에서의 야권의 재구성 논란까지 같이 맞물린 가운데 이루어져서 복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중앙의 큰 쟁점이 좀 먹혀들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여야 단순 대결 구도라면 중앙 정치 쟁점을 가지고 그대로 먹혀들 것인데 현장에서의 후보 구도가 다양해서 이게 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지금 하루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보자면은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성남 중원을 비롯해서 인천 서구 강화까지 포함해서 뭐 잘하면은 뭐 둘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잘했을 경우에는 지금 2군데 정도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한 군데도 못 가져갈 수 있다. 반면에 무소속의 경우에는 광주하고 가나글이 되겠는데 하나에서 잘하면 둘까지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는 그 경계선이 관악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또 1차적으로는 현재 그동안의 여론조사에 앞서갔던 천정배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텃밭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새로운 재편의 기수로 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좀 주목거리라고 봅니다. 자, 이번 뭐 재보선은 뭐 4곳에서 이제 치러지는 초민의 선거인데 여야가 이제 그 뭐 중앙에서도 이제 열심히 이제 뛰고 있고 사활을 걸고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 때문에 조금 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선거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 총선도 총선이지만 저는 향후 대권까지 저는 염두에 두고 지금 파워게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야권 재편도 마찬가지고 여당과 야당의 구도도 지금 차기 대선을 향해서 지금 가는 왜냐하면 차기 대선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이 차기 주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헤게모니를 주는 발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과열이 돼서 시작이 되어 있고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른 쪽은 지도부 퇴진 문제로 상당히 내용을 겪을 가능성이 많고 그거와 맞물려서 바로 내년 총선이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여당과 야당이 상대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결과도 상대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좀 다를 수 있다. 뭐냐면은 새누리당은 승리했을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를 끌어서 요인이 되겠고요. 또 더 승리했을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성완종 리스트 관련 부분을 포괄적인 사정정국으로 이끌어갈 소지가 있다. 승리했을 경우에. 그리고 야당의 경우는요. 승리했을 경우에는 현 체제가 지속될 수가 있지만 특히 무소속 진출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야권 자체가 재편되는 분위기에 빠져들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도 큰 좀 장애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상대적인 관계지만은 야당이 오히려 큰 변수가 남아 있는 그런 이번 4.19 재보선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재보선 하루 앞두고 전국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